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시모의 TJ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예고했듯이 BWX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가 SMR 밸류체인 내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보다 BWX 테크놀로지에 주목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스킵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순수하게 BWXT가 어떻게 진화해 왔으며 하는 일이 뭐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BWX 테크놀로지 상장 티커는 BWXT고요. 지금부터 BWX 테크놀로지를 그냥 BWXT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자, 연역부터 보시면 BWXT는 엄청나게 오래된 회사예요. 160년이 넘은 회사여서 실제로 이 회사가 설립된 연도가 1867년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보통 제2차 산업혁명의 시작 연도가 1870년도라고 하는데 거의 그때 설립된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조지 밥콕이라는 분하고 스테판 윌콕스라는 이 두 사람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고 이분들의 이름의 앞 글자 있잖아요. B, 그 다음에 W 이 이니셜을 따서 BWX 테크놀로지라고 회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분이 수간식 보일러를 가지고 창업을 하셨고 전기기관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이 회사가 보일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뉴욕 최초의 지하철 전력을 공급하는 보일러도 이 회사에서 제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최초의 미분탄,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예요. 석탄 발전소의 설계 시공도 했는데 결국 발전소라는 게 물을 끓여서 나온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니까 석탄 발전소를 설계하고 증기를 만들어내는 보일러가 필요했을 테니 이 보일러를 또 이 회사에서 집어넣었겠죠. 그 다음에 전투함이나 상선에 사용되는 선박용 보일러도 설계하고 납품을 했대요. 특히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이 회사의 보일러가 군함이나 상선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70년 이상 보일러만 생산해왔던 업체가 2차 대전 중후반 때 맨하탄 프로젝트 있잖아요. 원자탄 개발했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이때부터 보일러 플러스 원자력 전문 회사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자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일러에 원자력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1950년대 들어서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의 그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원자로 있잖아요. 이 원자로를 설계하고 제조하고 납품하는 이런 회사로 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 들어서는 이 회사가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원자로 설계 및 제작에 또 진출을 합니다. 62년도에는 뉴욕주 인디언 포인트에 있는 상업용 원자로에 원자로를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3마일 섬 원자로. 사고가 나서 미국에서 중단이 됐던 이 원자로인데 아무튼 이 원자로도 설계했던 회사는 BWXT예요.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부지를 사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하고 계약을 한 뒤에 이 원자로를 다시 부활시키자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BWXT는 1950년대에는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 그리고 핵 잠수함에 필요한 원자로를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960년대 들어서는 상업용 원전 시장에도 진출을 합니다. 하지만 1979년도에 이 3마일 섬 원자로 사고가 터지면서 미국 내에서 원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을 했었고 상업 원전 시장이 갑자기 확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BWXT는 상업용 원전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틈새 시장을 찾기 시작했고 그런 시장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 폐기물 연료를 관리하고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를 생산을 한다든가 특히 이 시기에 BWXT가 그 우주 탐사선용 원자로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국방용 소형 원자로 개발에 나서면서 이때서부터 SMR 관련 기술을 계속 축적해와요. 그리고 이렇게 축적해온 SMR 기술들이 최근 들어서 빛보기 시작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엑스에너지, 오클로, 테라파워 이런 회사들 모두 BWXT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SMR 설계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BWXT는 처음에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은 국방 영역은 물론이고 우주, SMR, 의료산업에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역을 2024년까지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 이유가 2025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하려고 2025년도는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BWXT의 사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원자력 관련된 거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미 해군 관련된 원자력 제품들 그리고 원자로 정비, 해체, 폐기물 처리 쪽 그 다음에 여기가 SMR을 포함한
소형 원자로 제작, 이쪽은 이제 의료 쪽, 그리고 이쪽이 고농축 우라늄 가공. 그러니까 핵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에는 농축도가 90% 이상 되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BWXT가 이 고농축 우라늄도 제작을 합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한다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다운블렌딩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시켜서 저농축 우라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센트러스 에너지 이야기할 때 SMR의 연료로 HALEU,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BWXT가 가지고 있는 이 고농축 우라늄을 다운블렌딩, 그러니까 희석을 해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센트러스 에너지만 HALEU를 제작하고 있지만 BWXT도 맘만 먹으면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시켜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즉 XMR 연료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BWXT를 보고 있으니까 BWXT의 경쟁력, 경쟁 우위 포인트를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이력에서 보셨다시피 원자로를 제작했던 이력이 엄청나게 길죠. 맨하탄 프로젝트 그 시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1943년인가 42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맨하탄 프로젝트가. 맨하탄 프로젝트 이후에 50년대부터 이미 해군에 필요한 원자로를 만들었고 60년대 들어서는 대형 원자로 설계 제작을 시작을 했으며 2000년도부터 이미 SMR 개발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BWXT가 이 원전 관련해서는 역사가 가장 긴, 이력이 가장 긴 회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BWXT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보셨지만 원전 산업 내에서 이미 수십 계열화가 끝나 있는 회사다. 원자로 설계도 하고 원자로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고 심지어 원전에 필요한 연료까지도 다운블렌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BWXT고, 그리고 BWXT가 대형 상업 원전은 아니지만 두 건의 그 연구용 원자로 해체 경험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SMR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본 회사가 카펜터 테크놀로지라고 그랬잖아요. 뉴스케일 파워도 아니고 오클러도 아니고 그 특수화금을 만드는 회사 카펜터 테크놀로지. 근데 BWXT가 2025년도에 되게 유명한 방산 회사죠. 에스레리스라는 이 회사의 특수소재 사업부를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 관련돼서는 모든 거를 다 하는 회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BWXT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 다각화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1979년도에 쓰리마일 섬 사고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 틈새 시장을 굉장히 많이 찾았잖아요. 그때 노력했던 게 지금 이렇게 사업 다각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BWXT가 온통 장점만 있냐? 또 그런 건 아니겠죠.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도 있으니까. 가장 큰 단점은 미국 정부 매출 의존도가 거의 80%에 달한다는 거고, 그리고 매출의 20%는 상업시장에서 발생되는데 그 매출의 20%의 대부분은 또 미국이다. 미국 정부와 미국 시장이 너무 국한돼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BWXT가 올해 2월 달에 키네트릭스라는 회사를 5.3억 불이나 주고 인수를 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캐시우드 있잖아요. 캐시우드가 BWXT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분이 BWXT 비중을 늘리는 것도 아마 이 이유가 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키네트릭스가 2025년도 하반기에 BWXT로 편입된다고 하는데 이 키네트릭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WXT는 SMR을 포함해서 원자로를 제작하고 연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원자로 부품을 제조하는 그러니까 제조사예요. 그리고 키네트릭스는 원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예요. 서비스나 컨설팅. 유지 보수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원전을 돌리다 보면. 이런 부분을 찾아서 외부 업체를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최근에 우리나라 원전도 수명 연장하고 그러잖아요. 이 키네트릭스가 수명 연장하는 방법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줘요. 고객들이 원하면 업체를 불러다가 실제로 작업을 진행을 시키고. 그러니까 BWXT가 원전을 돌리기 전에 필요한 부품들을 제작하거나 설계해서 납품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키네트릭스가 있으니까 유지 보수하거나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고 해체할 때도 프로젝트를 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BWXT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객이 한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와 미국 시장에. 지금 키네트릭스는 유럽이나 남미를 포함해서 20개국에서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서 BWXT가 해외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하면
BWXT가 키네트릭스를 인수하면서 고객 다변화, 시장 다변화 모든 거를 한 방에 해결하게 된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이 화면 정지시켜 놓으시고 이 부분 한번 그냥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대충 다 아실 수 있으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쪽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어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릴 텐데 한번 손익계산서나 재무 상태표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매출도 계속 늘고 있고 수익도 꾸준하고, 다만 태클을 걸자면 장기 부채가 좀 많긴 해요. 장기 부채가 한 1조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본 항목 보시면 이익 유보금 있잖아요. 유보금 항목을 보시면 이 금액이 장기 부채 거의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채 때문에 문제가 생길 회사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게 BWXT의 주봉인데 2022년도에 여기가 대략 한 40불 정도 되거든요. 40불에서 여기 130불까지 거의 한 4배 정도 지금 올랐는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올랐다면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카펜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미 20배 쏘아버렸고, 그 다음에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BWXT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자리 잘 잡아서 들어가면 앞으로 위에 올라가는 상승분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BWXT를 지난주에 전체 제가 생각하는 물량의 한 5% 정도 살짝 이제 담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떨어지면 조금씩 시간을 길게 놓고 사 모아서 갈 생각인데, 좀 갈등되는 게 하나 있다면 센트러스 에너지하고 BWXT하고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BWXT 하나만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좀 갈등이긴 해요. 센트러스 에너지도 나빠 보이지가 않고 BWXT도 나빠 보이지가 않고, 근데 BWXT가 시간이 지나면 센트러스 에너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센트러스 에너지까지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BWXT 하나만 가져가도 센트러스 에너지 가져가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BWX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원전 관련해서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유틸리티 사업자들 있잖아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그 다음에 탈렌,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이 유틸리티 사업자들, 그쪽 시장을 한번 체크하고 원전 관련해서는 마무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